아들에게 쪽팔리기 싫어 역사를 공부하는 장영철입니다. 오늘은 한국사가 아닌 칠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칠레는 수도 산티아고에서 일어나는 시위로 인해서 국가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금 현재 11월 16일, 17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APEC 정상회의까지도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국제 정상 간에 모이는 회의를 이렇게 막상 닥친 바로 앞두고서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없었죠. 참 드문 일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위가 처음 시작된 기폭제가 된 것은 10월 6일 지하철 요금 인상인데요. 정부에서 807레 페소였던 요금을 837레 페소로 인상을 했습니다. 37레 페소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원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만 봤을 때는 야, 50원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이 지금 폭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먼저 제가 또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 칠레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칠레는 남미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나마 좀 안정적인 나라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세로로 아주 긴 나라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있고, 위에 볼리비아, 페루 이렇게 같이 이제 있는 브라질하고 국경을 맞닿아 있지 않는 남미 국가가 에콰도르하고 칠레 딱 두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칠레는 세로로 길게 뻗어져 있는데 길이가 약 4,300km, 폭이 한 175km.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폭은 좀 좁고 길이는 서울, 부산의 한 10배 정도가 되겠죠. 인구는 2천만이 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예전부터 마푸체족이라는 원주민이 살았는데, 한때는 그 잉카 제국과의 싸움에서도 좀 잘 지켜냈지만, 어쨌든 한동안 잉카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520년에 마젤란이 처음 방문을 하면서 1540년에 발다비아라는 스페인의 그 군대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스페인의 지배를 계속 받아왔었고, 그래서 지금 또 공용어는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적인 상황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식민사회 지나고 또 산업혁명이 다 퍼지면서, 그리고 그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냉전 시대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인 격동기가 다 모든 세계에 다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지금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1970년도부터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칠레 역시 나름 이제 경제 성장을 했다가 주춤했다가 그런 과정이었는데, 1970년 파블로 네루다와 연정을 한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당시 경제적인 침탈이 서방 경제적인 침탈이 매우 심했던 칠레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축업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네슬레가 다 잠식을 했고, 칠레가 구리 광산으로 많은 부를 축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그러니까 구리 광산에 많았는데 그조차도 미국의 아나콘다라는 광산 회사가 모든 부를 잠식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깨뜨리고 다시 칠레의 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국적 큰 기업들에서 칠레를 보호했던 그 정권이 바로 1970년 네루다와 연정한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입니다.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얻게 되었죠. 나름 이제 국유화시키면서 나라의 부도 조금씩 축적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 약간 뭐 부의 평등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정말 안 이롭게 본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이제 70년대 초기에 냉전이 아직 많이 이제 그 영향을 끼칠 그 당시에 폭력이 없는 평화적으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위기감으로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기업들이 칠레를 약탈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칠레 정권이 막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또 여기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공군 장성이었던 그 피노체트라는 그 군부 수뇌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지지를 받은 피노체트가 얘 진짜 총 쏘고 전투까지 다 했습니다. 그 아엔데 대통령은 대통령 궁에서 마지막 기관총으로 쏘면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막아내지 못했고, 아엔데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고, 피노체트가 그 이후로 16년 동안 군부 독재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때부터 칠레의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작이었다고 보는데, 피노체트 군부 독재 16년 동안 그 인권 유린으로 피살당한 사람이 약 3,197명, 그리고 인권 침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70년대 유신이었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상황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89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제 피노체트 정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칠레 정권이 오게 되었고, 그 과정도 우리나라의 과정과 좀 많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사회가 계속 발전을 해가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특정하는 기준점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OECD에서 발표하는 기준은 지니 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숫자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칠레와 멕시코가 0.45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0.35 정도가 되고, 2006년에 칠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소득보다 10배가 많다고 발표를 했고, 2017년에는 그 차이가 8.9배로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유엔의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의 보고서인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는 상위 1%가 가진 부가 전체 칠레의 26.5%의 부를 상위 1%가 가지고 있고, 하위 5%가 고작 2.1%의 부를 나눠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상위 20%, 하위 20%를 묶는 것보다 유엔 보고서가 저는 좀 더 제대로 했다,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상위 1%가 26% 넘는 부를 가지는데 하위 50%가 꼴랑 2.1%의 부를 나눠 가는다면 그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했겠나를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현재 최저임금이 월로 따지면 약 한 174만 원 정도가 되죠. 근데 칠레는 그 최저임금이 월 30만 페소, 30만 1000페소인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입니다. 전 이번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던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을 말씀드렸는데, 800 칠레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300원 정도
그 환율은 매일 바뀌긴 하지만 약 1,300원 남짓 되는 건데, 지금 서울의 지하철 요금이 카드로, 교통카드로 이용했을 경우에 1,250원. 단순하게만 비교해도 우리, 물론 최저임금을 아직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저임금 174만 원인 나라에서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데 최저임금이 50만 원인 나라에서 지하철 요금이 1,350원이 된다면 실제로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지하철 요금이 그렇다면 다른 요금은 또 어떨까?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철 요금은 이번에 처음 올린 것이 아니라 지난 1월에도 한번 인상을 했었고, 지난 그 12년 동안 2배가 넘게 인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 바로 몇 주 전에는 전기요금을 또 10%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계속 인상을 시키니 이제는 참을 수 없어 폭발을 한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막 번졌던 것은 아니고 6일에 발표해서 처음 시위를 시작할 때는 좀 작게 했지만, 야, 이것도 정부의 대처가 중요한데, 교통장관이라는 작자가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은 지금 오히려 싼 수준이다, 요금 인상 처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빡 돌죠. 경제장관이라는 놈은 피크타임에 할증 요금 피하려면 좀 더 일찍 나가라, 이렇게 경제장관이라는 놈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산티아고 역시 그 교통이라든지 그게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또 2~3시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을 소요하는 사람들에게 피크타임 뭐 할증 요금제 피하려면 일찍 나가라는 말을 제정신 박힌 놈이라면 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게다가 현재 대통령 피네라 대통령은 현재 칠레는 폭력 시위대와 전쟁 중이다라고 한 거죠. 생각 없는 이런 정부 관료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아까 70년대 유신을 했던 그런 군부 독재했던 그거나 뭐 그게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누구나 생각 없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 밑에 관료들조차도 생각이 없는 거는 또 마찬가지라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좀 많은 그 뭐랄까 좀 비슷한 점을 보았고, 이런 소득 불평등, 그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만 부가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된다면 누구라도 살기 힘들죠. 뭐 부를 갖고 있는 1%는 뭐 살기 편할지 몰라도, 우리도 지금 칠레의 상황을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었고, 우리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더 발전된 나라로 갈 것인가, 이것도 지금 칠레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칠레 시위대들이 사용하는 구호가 칠레 데스페르토, 칠레 깨어났다 라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또 한 번 깨어났었잖아요. 늘 깨어있는 시민이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종종 이제 지금 칠레와 같이 이런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있으면 한국사 이외에도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